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오늘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했던 지시 내용이 그대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에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려고 국회에 모이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또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 무력화 의혹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는 세 사람의 입에 오늘 진실 공방이 달려 있습니다.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들 같이 병행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는 20일 형사재판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83쪽,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 95쪽,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101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증거들이 추가되면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종합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윤 대통령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계엄 준비 내용 그리고 지휘 정황,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번 계엄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검찰의 입장을 공소장에 적은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이 형사재판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겠어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의도, 그러니까 의원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군 간부급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가량 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로 보내면 되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이 다 기각을 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280명 정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수의 병력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으며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공소장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국회로 보내려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했던 걸로 보이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지시에 따라서 주요 지휘관들에게 이야기를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그간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렇다면 왜 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소방청에 얘기를 하게 되었는가 네. 전말도 밝혀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 독립된 기관들과 헌법기관들과 그다음에 언론사 등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또 윤 대통령 측의 이 정반대되는 입장과 변론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 일단 본격적으로 줄 재판이 이제 2월 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 다음 주에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인 선서는 물론이고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참석사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한덕수 총리입니까? 본인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렇게 증언마저도 거부했는데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이제 향후에 또 출석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 윤 대통령과도 대면하게 될 텐데 글쎄요.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지금 오늘 국정조사의 모습과 대비해서 볼 때 헌재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네, 아마 국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헌재라든지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마 180도 다를 것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런 국정특위, 또 청문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봤을 때 본인이 현재 형사상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헌재 심판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자칫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저 국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든지 국조특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것인데요. 다만 이상민 장관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결백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 더욱더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국회에 대한 상한 불신, 특히 지금 야권에서 주도하는 이 국조특위 자체가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